이게 우리 2015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제 처음 들어간 내용이에요. 산점도라는 건데, 자 일단 좀 어떤 개념인지 일단 좀 볼 건데, 산점도는, 자 선생님 칠판 봐봐 얘들아. 산점도는 어떤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냐면은, 이제 사실 그 중학교나 아니면은 심지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확률과 통계 단원이 있기는 한데, 그 단원에서도 안 다뤘던 내용이야. 안 다뤘던 내용인데, 사실 통계학에서 진짜 중요하게 다루는 게 상관관계라는 거를 다뤄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할 두 대상이 서로 상관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걸 상관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봐봐. 일단 근데 상관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둘이 연관이 돼 있다, 상관돼 있다 이런 말이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이잖아. 근데 상관돼 있다, 연관돼 있다라는 말을 쓰려면은 일단 대상이 최소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최소 몇 개 이상이어야 돼요. 2개 이상이어야 2개가 연관돼 있다, 상관돼 있다라는 말을 쓰겠지. 그치? 2개가 돼 있어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학 공부 시간과 그리고 수학 성적이라는 2개의 별량이 있다라고 쳐봐. 이제 2개의 별량을 동시에 다룰 거야. 자, 어떤 학생은 수학을 1시간 공부했는데 수학 성적이 100점이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 수학을 5시간 공부했는데 어떤 애는 수학이 30점이에요. 아니면 어떤 애는 27시간을 공부했는데 10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 여러 개 나오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공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학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게 상관관계라는 파트고,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 그래프를 무슨 도라고 한다고 다 같이? 산점도라고 합니다. 산점도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쓴 거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요. 이러면 데이터가. 근데 일단 단어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수학 공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학 성적도 같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해. 수학 성적도 같이 늘어날 거라고 약간 예상 아닌 예상을 하겠죠? 그쵸? 아니면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것도 있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앉은 키가 있다라고 합시다. 앉은 키. 어떤 사람의 앉은 키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예를 들면 시력이 있다라고 하죠. 시력. 앉은 키하고 시력은 연관이 돼 있겠냐 안 돼 있겠냐? 그렇지. 이거는 딱 봐도 안 돼 있어. 이런 애들은 딱 봐도 안 돼 있고, 연관이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수학에서 상관관계의 어떤 수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상관관계의 수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얘네 둘은 거의 뭐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얘네 2개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얘네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앞으로 선생님이랑 좀 나타내려고 하는데, 자, 책 같이 보자. 이거는 자, 왼쪽에, 그래서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데이터를 좀 봐야 돼요. 자, 왼쪽에 9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왼쪽에 98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첫 번째 예시로 하면서 선생님이 좀 같이 볼게. 자, 그 예시에 보면은 A부터 E까지의 학생 총 몇 명의 학생이 있고, 얘들아? 5명의 학생들이 있고, 그 5명의 학생들의 무슨 점수하고 무슨 점수가 나열되어 있어? X축에는 수학 점수, Y축에는 과학 점수가 나열되어 있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것만 놓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수학 점수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들하고, 그리고 과학 점수의 데이터들이 상관관계가, 일단 예상만 해보자.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좀 있을까? 없을까? 어떨 것 같아?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 약간 뭐 좀 애매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모호해서 이 수학 점수가 높은 애들이 과연 과학 점수도 높을까? 아니면 거꾸로 과학 점수가 낮은 애들은 수학도 점수가 낮을까를 한번 조사를 해볼 거야. 이거를 조사하는 이제 주제가 가장 마지막 단어는 지금 무슨 도라고 이게? 산점도라고. 얘네 둘이 얼마나 연관이 돼 있을까?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수학 점수를 그래서 이제 XY 좌표 평면을 좀 빌려서 X축에는 수학 점수를 그 학생의 수학 점수를 찍어볼 거고 그리고 Y축에는 과학 점수를 좀 찍어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구간은 빵점부터 100점까지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도 빵점부터 100점까지 나눠주면은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A라는 학생은 수학이 40점인데 과학이 30점이래. 그럼 한 여기 정도에 찍을게. 여기가 40점, 여기가 30점이라고 하면 한 여기쯤에 A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은 수학은 몇 점인데? 수학은 20점인데 과학은 몇 점이야? 30점이야. 그럼 한 여기쯤에 있겠네. B라는 애는. 그치? 쌤 지금 수학은 지금 20점 그리고 과학 30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수학은 40점이고 과학은 몇 점? 50점이니까 C는 한 여기 정도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학 20점하고 과학 20점인 애가 있다. 수학 20점, 과학 20점이니까 여기쯤에 D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얘네들 왜 다 이렇게 점수가 낮지? 2라는 애는 100점 만점이 아닌가 아니면은 엄청 못하나 그렇겠죠. 하여튼 뭐 2라는 애는 그래프가 계속 여기에만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이쁘게 돼야 되거든. 이게 50점. 근데 50점을 만점으로 좀 했나 보네. 뭐 좀 일단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2라는 애를 보니까 수학이 30점이고 과학 얘도 여기 있네요. 하드 미치겠네. 하여튼 그럼 여기에 이제 딱 이렇게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일단 수학에서 쓰기에는 어떤 상관관계를 사실 좀 따지기에는 별량의 개수가 상당히 좀 부족해. 별량의 개수가.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5명밖에 없어서 그런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이제 막 통계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과를 전공하든 배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어떤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설문조사한 대상이 무조건 어떨수록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렇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 당연히 설문조사는. 그러면은 내가 일단 5명만 조사했으니까 이렇기는 하지만 이거를 5명에서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모든 반에 있는 학생들 다 조사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 있는 애들 다 조사할 거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예를 들면 뭐 강남에 속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일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엄청 적게 하는 학교에도 다 뽑아야 되고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데이터들을 다 뽑아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찍혀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겠지. 그치? 그리고 찍혀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 찍혀있는 점들이 중구난방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애는 몇 점, 어떤 애는 몇 점 이렇게 데이터가 쌓일 거야. 그치?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쌓일 건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다 쌓여진 다음에 이 쌓여진 점들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보면 연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책 밑에 그림이야 이제. 뭐 말인지 알겠지? 그 점들을 무수히 많이 찍어보면은 얘네가 아까 5개만 있을 때는 솔직히 이게 연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숫자를 많이 늘려버려가지고 점들이 이렇게 막 찍혀있게끔 그냥 실제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생길 수 있는 유형이 선생님이 이제 점 찍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할게요, 선생님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다시 한번 결과로 그려보면은 X축에는 수학 점수가 적혀있고 Y축에는 과학 점수가 적혀있어. 근데 수학 점수하고 과학 점수의 어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의 점의 분포를 띠게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띈다라고 하면은 수학 점수가 높은 애는 무조건 과학 점수가 낮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수학 점수가 높은 애들이 과학 점수도 어떻구나. 그렇지, 높구나를 알 수 있어.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좀 한번 비교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수학 점수하고 과학 점수 똑같은데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찍어보니까 아까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보다. 그러면은 이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해석할 때는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밑에 그래프만 봐도 아, 밑에 그래프도 수학 점수가 높은 애들은 과학 점수도 어떻구나? 높구나를 알 수 있는데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어떤 차이일 것 같아? 대상이 수사가 뭐 잘 얘기해. 조사 대상이 같아. 아니야, 점의 개수는 둘 다 10,000개라고 가정할 거야. 10,000명의 학생들을 다 대상했어요. 더 정확하게. 그렇지. 정확도와 연관이 있어. 정확도.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중에서 수학 점수하고 과학 점수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건 알긴 알겠어요, 이제. 알긴 알겠는데, 근데 더 뭔가 연관이 더 잘 돼 있는 애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해석할 때. 그렇지, 아래 거야. 그렇지, 아래 거. 왜냐면은 위에 거가 이렇게 둥글게 나온 거는 원래 이 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애들도 있다는 거야. 이런 애들도. 이런 만약에 A라는 학생의 특징은 수학 점수는 조금 높은 편인데 낮은 편인데, 그렇지. 수학 점수는 높은 편인데 과학 점수는 그거와는 다르게는 살짝 그렇지 낮은 편이다 이런 얘기지. 아니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크다라고 하면은 어떤 애도 있냐면은 수학 점수는 여기 예를 들면 B라는 학생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이 B라는 학생의 특징은 수학 점수는 어떻지만 그렇지 수학은 잘 못하지만 과학은 어떻게 하는 애야? 꽤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잘하는 애다. 하여튼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밑에처럼 약간 이렇게 좁혀지게 나타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A라는 학생이 있다라고 해도 얘가 다른 애들보다 살짝 과학 점수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치? 과학 점수가 떨어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10,000명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수학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과학 점수가 높구나.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처럼 이렇게 이제 뭐 하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머지 애 하나도 같이 커지는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수학에서 1차 함수의 좀 표현을 빌릴 거예요. 1차 함수의 표현을 빌려서 1차 함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그래프 기울기를 양수라고 하니 음수라고 하니 양수라고 하는 그거를 좀 빌려서 그래서 어떤 애가 커질 때 나머지의 다른 애들도 같이 연관돼서 커진다. 마치 참 그 비례관계 같죠, 그렇죠? 비례관계처럼 이렇게 같이 연관이 돼 있으면은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에 양의 상관관계를 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다 같이? 양의 상관관계를 띄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수학에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 예시에서 수학 점수하고 과학 점수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해서 산정도가 나왔다 얘들아. 이게 뭔 뜻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수학 점수하고 과학 점수가 무슨 상관관계를 띠고 있다? 양의 상관관계를 띠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표현을 할 때 위에 거하고 아래 것 중에서 누가 더 상관관계가 더 뚜렷한 거야? 위에 거 아래 것 중에서. 그렇지, 아래 거야. 그래서 아래 거는 표현할 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강하다 약하다의 형용사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한 편이다. 그리고 얘는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편이다. 이렇게 해서 써줄 겁니다. 근데 당연히 뭐 하나가 커지면은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커지는 관계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인 경우는 뭐의 상관관계라고 하겠어? 그렇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겠지. 그런 거는 음의 상관관계고 가장 대표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해발 고도하고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돼? 그렇지, 이게 음의 상관관계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해발 고도하고 기온에 대한 데이터들도 해발 고도를 다 조사를 해봤어.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기온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죠. 예를 들면 x축에 해발 고도 높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기온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과학 시간에 많이 나오거든.
일단 여기에 예를 들면 0m, 그러니까 지표면이라고 하면은 기온이 원래는 25도였어. 근데 한 1m인 거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기온이 아니면은 무조건 근데 해발 고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기온이 낮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더운 것도 있고 추운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산 위에 이건 좀 너무 과학적인데 하여튼 뭐 빙하가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긴 하거든. 아니면은 거꾸로 여기에 뭐 땅이 있으면은 얘는 빛 흡수량이 많으니까 얘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더 훨씬 높을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얘는 빛을 많이 반사를 하니까 오히려 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나.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딱 이 높이에 맞는 해발 고도들의 기온들을 다 조사하면은 사실 중구난방일 거야. 같은 높이라고 해도 높이가 이렇게 높은 애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온이 훨씬 더 낮은 애도 있을 거다. 그렇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쯤에서도 다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데이터들이 뜰 건데 이 데이터들을 할 때 내가 찍을 수는 없고 요즘은 컴퓨터가 찍겠죠? 하여튼 뭐 컴퓨터가 다 찍어보면은 대충 이제 이런 왁구가 나온다는 거지. 대충은. 그치? 그리고 이걸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띄게 되는구나. 이런 형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상관관계를 띈다. 음의 상관관계를 띄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해발고도하고 기온이 대충 이제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3 과정에 내려와서 이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배우고 원래는 이제 대학교에서 배울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좀 봐봐. 그러면 여기 점을 가장 많이 지나는 점을 하나씩 골라. 여기 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점들을 하나씩 딱 고르면은 파란색 몇 차 함수식이 나와. 그렇지. 이게 이제 1차 함수 교과서 맨 뒤에 있었던 수요 공급 그 곡선이에요. 수요 가격 결정하는 거. 만약에 이제 공급이 얼마나 늘어났을 때 뭐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러면 이 식에 대한 함수를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뭐 이런 거 20x 플러스 25라고 잡았어. 그러면은 이 함수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측정은 안 해봤지만 내가 만약에 측정을 10kg까지밖에 못했어. 기계에 한계가 있어서 10kg까지밖에 못했는데 내가 이 함수식을 알면은 내가 조사해봤던 10kg까지의 기온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조사해보지 않았던 그 이상의 높이에 대한 기온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통역에서. 그래서 패턴이 지금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수학 점수하고 과학 점수에 여러분들 만약에 받았던 점수들을 다 통계를 내보면은 수학 점수 몇 점, 과학 점수 몇 점의 상관관계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 원래 예측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요 공부 패턴 그대로 만약에 수학을 90점 맞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시험에서 과학을 몇 점 맞을지도 요 패턴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되게 얼렁뚱땅한 예상인 거지 이런 거. 아까 기온에 대한 예상과 수학 점수, 과학 점수와의 예상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 그렇지? 근데 어찌됐건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상관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상당히 많이 쓴다는 거고 자, 선생님 하나만 더 하고 내용은 끝낼게요. 자, 마지막에 근데 상관관계가 없는 애들도 있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앉은 키라는 정보하고 예를 들면은 시력하고 상관관계를 따지려고 합니다. 앉은 키가 큰 사람이 시력이 안 좋은 건가? 아니죠.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애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시력이라고 하고 여기를 0, 여기를 뭐 2라고 하겠습니다. 몽골 사람 없으니까. 하여튼 한 2 정도까지만 하고 앉은 키는 뭐 여기에 최대 해봤자 뭐 3m?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봤을 때 시력이 높은 사람이 앉은 키가 클 수도 있고 시력이 높은 사람이 앉은 키가 작을 수도 있다고.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찍어보면 어떤 패턴을 띄겠어 안 띄겠어? 안 띄고 중구난방일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마치 도형으로 치면은 뭐의 모양처럼 원의 모양처럼 나오게 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 두루뭉실하게 그냥 있다는 거. 어느 하나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그냥 여기 대충 그냥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상관관계를 찍어봤는데 어느 쪽으로 찌그러지거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찌그러지거나 하는 패턴이 없이 일정한 형태의 어떤 원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두 개의 별량에 대한 정보는 서로 단일의 상관관계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원이 더 원이면 원일수록 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자, 책 밑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체크를 할게. 자, 그래서 밑에 상관관계라는 거는 자, 오른쪽에 그 조그만하게 하나만 써주세요. 상관관계는 일단 상관관계를 파악하려면은 위에 산점도에서 나타낸 그래프에서 찍을 수 있는 점의 개수가 어때야 산점도를 그릴 수 있어? 많아야 그릴 수 있어. 그리고 많아야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양의 상관관계, 강한 경우, 약한 경우, 그치? 그리고 밑에 음의 상관관계도 강한 경우, 약한 경우 있고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직선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만 찌그러진 형태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증가되거나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감소하거나 하는 거 없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에서 사실 그래프 좀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좀 있는데 자 오른쪽에 1번 점 좀 찍어보자 얘들아. 오른쪽에 그래 하고 끝내자 이거.